어려운 거는 다 끝났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내용적인 면이라 그냥 잘 읽어주시면 되고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와 해수의 운동, 지표의 변화, 생명활동,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뭐 이러려면은 온도차가 발생해야 돼요. 그 태양 빛에 의해서 온도차가 발생하고, 온도차가 발생하면 기압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이제 해수 운동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이 증발을 하겠죠? 그럼 증발한 다음에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막 내리겠지? 그러면 이제 산에 비가 막 내리면 이제 비가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키는 거고, 생명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생산자들이 영양분들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근원이 되는 에너지도 다 태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고, 태양은 근데 태양 요 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죠.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하면 복사층을 거쳐서 대류층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 복사 에너지가 이 태양 빛 에너지가 지구에 오죠. 지구에 오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지구에서도 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핵융합 반응할 때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하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이제 원래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지 돼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 근데 태양 내부는 한 1500만 켈빈 정도 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데, 요거 다 합치면은 질량의 합이 4.0329, 헬륨 하나는 4.003이야. 그럼 이게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질량이 그렇잖아요. 이게 0.03 4.03이고 여기 4.003이니까 뭐가 생겼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질량 결손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질량 결손이 생겼다. 근데 진짜로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질량 줄어든 것만큼의 이게 질량 줄어든 거거든요. 그거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빛의 속도가 엄청 이 숫자가 큰 숫자잖아요. 3 곱하기 10의 8승이거든요. 그거의 제곱 곱하기 만약에 1kg만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1kg 질량 결손이 1 곱하면은 9 곱하기 10의 16승 줄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매초 10의 26승 줄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인류가 1000만 년 동안 써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다. 이게 매초 1초에 이만큼 나온다. 1초에. 근데 그 태양 에너지가 근데 지구로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방팔방 이렇게 날아가잖아. 이렇게. 그 중에 한 줄기가 지구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태양 에너지 한 3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하거든요. 방출하는 에너지에. 근데 그 에너지만 가지고도 지구가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이러는데, 태양 에너지만 잘 활용해도 에너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중수소 생기고 삼중수소 생기고 다시 얘네가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이 된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고, 중간에 어떻게 됐건 그러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그 질량 줄어든 거에 빛의 속도 제곱만큼 곱한 게 에너지로 나온다. 20억 분의 1이구나. 그래서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중에 20억 분의 1이 지구에 도달하고, 근데 이 도달하는 애 있죠. 도달하는 애가 1시간 동안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인류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랑 맞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 중에 1시간분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인류가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랑 맞먹는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0%는 지표와 대기에서 반사돼서 날아가고요. 20%는 대기와 구름에서 흡수하고 50%는 지표면에서 흡수합니다.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고,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에서 방출하다가 여기 기권에서 다시 흡수를 해요. 요런 게 온실효과죠. 온실효과. 온실효과로 지구 대기를 데우고 난 다음에 나가요. 근데 어찌됐건 나갈 때는 70 나갑니다. 그러니까 70 들어와서 70 나가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복사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물의 순환 같은 거 일으키고요. 지하수 이런 거 흐르는 것도 이제 태양 에너지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지 흐를 거 아닙니까? 비가 내리려면 이제 물이 증발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력 발전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이 높은 곳에 올라간 거죠. 예, 물이 흐른다던가 바람이 분다던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의 순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발생하고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불고요. 그런 거 풍력 발전에 이용될 수 있고,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파력 발전에도 이용된다.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랑 다 관계에 있는 거고, 동식물의 생명활동,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 하는 거고, 화석연료, 석탄, 석유 이런 것도 예전에 생물들이 이렇게 화석화 탄화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석유가 되는 작용 이런 걸 받은 거여서, 석탄, 석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태양 에너지가 저장된 거예요. 이것도 태양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대부분 그러긴 한데,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애는 지열 발전,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게 지구가 생성될 당시에 있던 에너지랑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게 붕괴할 때 핵분열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그거의 일부가 이제 지열 발전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태양 에너지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태양 에너지랑 관계 없습니다. 우라늄과 같은 원소가 지구에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핵분열 시키면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조력 발전은 사실 달의 인력이 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주된 영향은 달 때문에 그래. 태양의 인력이 조금 영향을 주지만 주된 영향은 달 때문에 그래요. 조류가 생기는 거잖아. 조류,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태양 에너지랑 상관없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3개 정도는 태양 에너지 근원이 아니다. 근데 그거 말고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태양 광 발전은 이렇게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 가지고 발전하는 건데, 태양 광 발전에서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반도체 소자. 태양 광 발전, 태양 전지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 오면은 전자가 나오는 효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 광 발전은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 원자력도 발전기 돌리고 풍력도 발전기 돌리는데, 태양 광 발전은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태양 전지판에서 빛을 받으면 전류의 흐름이 생기는 걸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소규모 전력을 얻는 데도 이용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태양전지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소규모 전력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자원 고갈 염려가 없죠. 태양은 아직도 한 50억 년은 더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동, 소음이 없고 거의 없지. 발전에 별도의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게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많이 생산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넓은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안 좋으면은 전력 생산하기 어렵고, 대규모 발전을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초기 설치 비용 많이 든다.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읽어두시고, 요거 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 셀을 붙여서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이어서 어레이라고 하는 걸로 만듭니다. 전압이 되게 낮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서 모듈화해서 전력을 얻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핵발전은 핵 융합발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못해요. 핵 융합발전은 그냥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는 핵발전은 핵분열발전, 핵분열이 일어나려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필요하고, 그런 방사성 동위 원소에,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말이 이제 분열 잘하는 원소라는 거야. 그런 애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속력이 느린 중성자가 잘 흡수가 돼요. 속력이 빠르면 얘가 그냥 슉 지나가 버려 가지고, 속력이 느린 중성자를 부딪혀야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작은 애로 분열이 되면서 여기서도 질량 결손이 생겨요. 요거 합친 거보다 요 애들 합친 게 질량이 작아요. 그 질량 결손한 거에 빛의 속도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부딪혔는데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세 개가 또 옆에 있는 애랑 또 부딪히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9개가 이렇게 또 나오겠죠,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 원래 235도 있고 238도 있는데, 235가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얘가 이제 핵 분열하는 애고, 요거는 좀 안정하네요, 안정. 그래서 우라늄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요 우라늄은 폭발하진 않고 얘가 폭발해, 얘가. 그래서 얘를 농축을 해가지고 씁니다. 농축을 해서 연쇄 반응 일어난다. 하나가 분열하면서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분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핵 연료가 들어가 있고, 제어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원자로인데, 원자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이제 수증기가 되겠지? 그 끓은 물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와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 돌아가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수증기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고, 요게 순환이 되고, 이 수증기를 액체로 만들 때 냉각기가 필요한데, 요때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핵발전할 때는.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지어요, 이런 설비를.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뜨거운 바닷물이 나갑니다. 근데 뜨거운 바닷물은 사실은 어장을 황폐화 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원래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고기 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이유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원자로 내에 감속제라고 하는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감속제라고 하면은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런 뜻인데, 잘 봐. 속력이 느린 애는 흡수가 되면서 분열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빠른 애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옆에 감속제가 있으면 얘네들을 느리게 해가지고 다시 핵분열이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감속제라고 하는 거는 속력,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넣는 물질이에요. 감속제는. 감속제는 연쇄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려고 넣는 겁니다. 물이나 흑연 이런 게 쓰이고, 감속제를 넣는다 해서 핵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제어봉은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거를 흡수를 해요. 흡수.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제어봉이고, 제어봉으로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 속도를 줄이게 하는 거는 제어봉이고,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는 감속제야.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어봉이 있으면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더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거고요.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핵발전의 장점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연료비가 석유 태우는 것보다는 적게 드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료비가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그 다음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 원료가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석유 이런 거는 저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 봐요. 예, 아무튼 그런가 봐. 그래서 에너지원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에 규모가 매우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라늄 매장량도 한계가 있는 거고, 냉각수를 이게 따뜻하게 해서 바다로 배출하면은 해수 온도가 상승해서 거기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살기 어렵게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라늄 중에서 235가 방사성 동위원소고, 한 3에서 5% 정도로 농축을 하면은 핵발전, 핵연료고요. 원자력 발전 잠수하면 50% 이상, 원자폭탄은 90% 이상으로 농축해서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풍력발전. 풍력발전,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힘으로 이제 이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사실 이게 돌아가는 거 보면 별로 안 빠르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돌아갈 때. 근데 발전기를 돌릴 때는 더 되게 빠르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중간에 기어 장치가 있어서 이 속도가, 얘가 조금만 돌아가도 얘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런 장치가 있고, 장점은 아무튼 바람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는 거고,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는 거고, 설치가 간단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보다 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고 이런 거보다는 설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산간이나 해안 등에 설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이제 바람이 적은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고,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발전량 예측이 어렵고, 날개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 새와 충돌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태양 세 가지 알아봤고요. 태양 광발전, 핵발전, 풍력발전. 근데 이 둘은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핵발전과 풍력발전은, 태양 광발전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에너지를 석탄, 석유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해서 기후 위기가 온 거잖아요. 네, 그거 해결 방안은 이제 뒤쪽에 있구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쓰려고 해요. 여기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뒤에 보면 되겠다. 뭐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런 거는 요거는 원래 물리 과정이어가지고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250 넘어가고요. 자, 확인 문제 푸는 걸로 할게요. 1번부터 문제는 맞네. 문제는 1번부터 14번까지 풀면 되는데,
4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14번. 이 4번이 좀 어려운데 5번까지만 좀 먼저 풀고요. 5번까지 먼저 할게요. 네. 이건 태양인데, 예, 태양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네, 지구의 대기와 물의 순환 생명활동은 이별의 에너지를 근원으로 한다. 맞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 얻는 모든 때문에 틀렸는데, 뭐 지열 발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열 발전이나 핵 발전 뭐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랑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 중심부에서 우라늄 핵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에요. 수소 핵융합. 네, 기억만 맞으면 되고요. 기억만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냐. 이게 뭐 질량 결손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방출되는 겁니다.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뭐 E는 mc제곱 식이 있죠. E는 mc제곱. 요게 이제 질량 결소문이고, 거기에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 반응 전 총 질량에 비해 반응 후 총 질량이 감소한다. 이런 질량의 차이를 기억은 질량 결손 쓰면 되고,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질량 결손 에너지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기본적인 식은 이런 거야. E는 mc제곱에 E는 mc제곱. 그래서 핵융합 전 질량의 총합. 뭐 써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 이걸로 나타내면 되는데, 핵융합 전은 수소 원자핵이 하나, 둘, 셋, 4개. 수소 4개니까 4m1 쓰면 되고, 전자는 2개네, 2개. 2m2 쓰면 되고요. 반응 후는 헬륨 원자핵이잖아. 그거는 그냥 m3만 쓰면 되네. 요거만 있으니까. 감소한이구나. 그러면은 이거에서 얘가 줄어드니까 요거에서 이 빼면 되네. 요게 답이네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M1, M2, M3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요게 질량 결손을 의미하거든요. 요게. 그래서 에너지는 가로 치시고 M1 플러스 2M2 빼기 M3의 C제곱, 요만큼, 요렇게 쓰면 됩니다. 질량 결손의 C제곱 곱한 것만큼 에너지로 방출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물과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A는 그냥 반사돼서 날아가니까 이건 상관없고, B랑 C랑 요 E도 E. 그러니까 여기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애도, 이런 애도 이런 대기대 순환에 영향이 되죠. D는 날아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BCE가 되고요. BCE. 나머지 208쪽, 209쪽 못 푼 거 풀어보세요.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앞에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맞춰보고 싶시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대기 순환시킵니다. 물을 순환시키는 것도 맞고요. 생명 유지하게 하고, 이것도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가 저장된 겁니다. 화학 에너지에. 그래서 기억력 니글이 다 맞습니다. A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식물이 양분은 없는다. 광합성이겠네. 광합성 하면 되고, B에 해당하는 거,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형성해서 뭐 이렇게 뭐 비가 내리고 이럴 수 있죠. 기억되고, 지열 발전의 에너지원이 되는 건 아니다. 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높은 곳에 위치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뭐 되는 거고, 수력 발전에 이용되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지. 기억지글 리을. 그다음에 이게 해수와의 마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는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분다. 이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풍력 발전이 있겠네요. 풍력 발전. 그다음 D에 알맞은 내용과 이를 이용한 발전 방식. D는 화석연료네. 화석연료. 오래 땅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난 화석연료. 그 다음에 그 발전 방식 화력 발전이 되겠네.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석탄 석유인 거 아시죠? 그거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은 화력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8번에 파력 발전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불어야지 파도가 치는 건데, 바람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렇게 간단히 쓸게요. 바람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발전 방식은 핵발전과 지열 발전, 기억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겁니다. 기억은 그러긴 한데 이거는 태양 전지군요. 태양 전지 쓰면 되겠다. 태양 전지 이런 건 태양 광 발전이죠. 태양 전지 이용한 거요. 태양 광 발전. 태양 열 발전도 있는데 태양 열 발전은 좀 달라요. 그거는 빛 에너지를 이제 햇빛을 모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태양 열 발전 쓰지 마시고 태양 광 발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 전환 과정 쓰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자에서 일단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충전하는 과정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충전지에 충전할 때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휴대전화에서는 뭐 빛 에너지도 나오고 뭐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봐야 되구나. 휴대전화 전지에 다시 충전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도 화학 에너지네요. 충전할 때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겁니다. C도 화학 에너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핵분열 결과 방출한 에너지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M1보다 M2가 질량이 더 작아요. 그래서 M1에서 M2 뺀 것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거에 C제곱 곱한 것만큼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라늄에 무엇이 연쇄적으로 핵분열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은 2번이네요. 핵분열 쓰면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명칭, A는 원자로고요. B는 터빈 쓰면 되겠다. 터빈.
C가 발전기. C 발전기. 화력 발전과 비교해서 장점으로 오른 것. 연료비가 그 석탄 석유보다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고, 발전소 건설하는데 제약이 적다. 아니에요. 제약이 큽니다.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뭐 많지 않아요. 자, 태양광 발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가 되고, 나 되고, 다 아니고, 효율이 높은 건 아니고요. 효율이 낮다. 근데 장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은 아니죠. 태양 광발전을 맞는데 이것도 장점 아니죠. 가나만 고르면 되네요. 태양 광발전의 단점에 해당하는 거 4 고르면 됩니다. 이거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핵발전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 핵발전 장점은 발전 효율이 높다. 대용량 발전하다. 라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영향 받지 않는다. 네. 라 쓰면 되겠네. 라. 핵발전 단점에 해당하는 거.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 어렵고 마네요. 다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마. 풍력 발전 장점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들지 않는다. 가나 5번에 가나 쓰면 되고, 풍력 발전 단점은 뭐 새와 부딪히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 고르시면 됩니다. 풍력 발전 새랑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6번에 바 쓰시면 되고, 화석연료 대체하는 에너지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 왜냐면 이제 매장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고요. 환경 오염 물질 방출되기 때문에 이거 맞고,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높아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기억 니은만 고르면 되네요. 약간 쉬었다가 마지막 단을 할게요.